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6위입니다. 3위부터 볼까요? 검찰의 140페이지 정도 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을 계산해서 적은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한동훈 장관도 이 구속영장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에 염려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다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일제치하 36년 기간만큼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이완용보다 중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초장부터 검찰이 법원까지 압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의 시각을 하나하나 좀 중심 잡아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예. 어제부터 오늘 나온 얘기는 이거 다 합치면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데 이거 그럼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계산이 돼서 무기징역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개 이제 범죄가 있는 걸 경합범이랍니다. 예. 여러 개의 범죄가 이런 경우에 미국은 단순하게 합산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징역 500년, 400년도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장기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합니다.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예. 그다음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때는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 혐의를 보면요. 뇌물 있잖아요. 뇌물은 이제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거 최소한 11년부터 계속 가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게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쌍방울이. 그다음에 이거 배임도요. 50억이 넘으면 예. 특경으로 갑니다. 이것도 이게 그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두 범죄다. 이런 게 중범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볼 때는 최소한 이게 그 가중해서 한 30몇 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이런 이제 그 형량이 높고요. 예. 여기서 이게 조금 전에 정청래 최고 이분이 뭐 이완용이하고 비교해가지고 30몇 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1심에서 32년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유라 씨가 이게 승마 말을 이게 네 말처럼 타라 이래가지고 이게 삼성에서 승마 지원해준 이 혐의잖아요. 예. 10원 하나 개인적으로 받은 건 없잖아요. 국정원 특활비도 다툼이 있었잖아요. 예. 이걸로 32년 나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이게 돈이 어떻게 북한의 군사 무기로 바뀔 수 있는 이쪽에 100억을 주고 배임이 쪽에 200억이 넘고 예. 거기다가 이게 위정 교사까지 있는데 어떻게 30몇 년이 안 돌 수가 있는지 도저히 뭐 이건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은 여기 보면 북한에 지급한 대신 납부한 800만 달러는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뭐 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범죄다. 검찰의 시각은 이런 겁니까? 지금 이제 이거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때 예. 제3자 뇌물을 이게 내가 어떤 그 부정한 청탁 받고 아프리카의 난민을 좀 도와주라. 이래도 이게 뇌물입니다. 예. 옛날에 어떤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찰에다가 기부해라. 이것도 이게 뇌물이에요. 근데 북한에 주는 제3자 뇌물이 이게 진짜 이거는 저는 재질이 좋지 않다 봅니다. 북한에 주는 거는. 예. 그 돈이 이게 통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따라서 이게 그 저는 제3자 뇌물 중에 특히 그 방북 비용 300만 불 있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게 직접 뇌물에 가까울 정도로 재질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방북하려면 북한에 돈을 줘야 되고 예. 본인이 쌍방울을 받아서 직접 주나 바로 주나 이거는 이게 그냥 한번 쿠션 친 거죠. 근데 검찰은 제3자 뇌물을 했지만 재질만 보면 직접 뇌물에 가까운 범죄다. 저는 그래 봅니다. 쿠션을 쳤다니요. 그냥 뭐 애들러서 우회적으로 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이 얘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게 당연히 뭐 저 말이 맞는 거죠.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저기에 관여했는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한 건지 아니면 지시를 한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예. 나와야지만이 저 말이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이 800만 달러의 전달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재판을 가야지만이 알 수 있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의 얘기밖에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도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영장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세번 맙시다. 어때요? 손잡고 우리가 이렇게 통일하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그러면 한마디 만 기분잖아. 우리 형은 나보다 옥천 편지를 써서 주신 거예요. 거기 보면 분명히 본인은 보고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전화 사실도 없고.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포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속이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다시는 되돌릴 길 없이 그냥 늪에 빠져 단지 잠겨버린다. 그걸 본인이 안 거예요. 대장동 사건, 근데 위례 신도시 사건, 성남 FC 사건 이게 전부 다요. 이 배임죄 그리고 제3대 뇌물죄가 거의 무기징역까지 다 가능한 범죄들입니다. 원래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건 뭐 서너 차례 정도였다는 게 원래 애초 언론 보도였는데 영장에 보니까 7번, 3차례 포함해서 적어도 17번 정도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스마트팜 이걸 지시한 게 정확히 2018년 9월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9.19 5주년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참여한 그 행사가 있었지만요. 이때가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간 때예요. 그런데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수는 특별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빼고 간 거죠. 그러니까 차기 이제 대권 경쟁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는 좀 거기서 이제 좀 뭔가 초조함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보통은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 이렇게 정무직 부지사 한 자리 그거를 남북 관계로 특화시킨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저거를 만들어가지고 이화영 씨를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특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거를 시작한 건데 저걸 그냥 이화영 씨한테 다 밀어놓고 자기는 전권을 주고 전결을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뭐 보고받은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떤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냐면요. 처음에는 이화영과 자기가 함께 다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다. 허무맹랑한 얘기다. 근데 거기서 도저히 방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화영이 다 했다. 그러니까 클릭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었잖아요. 이화영이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해임시켰을 거다 하고 이제 책임을 이화영에게 떠미는 이런 게 돼버린 거죠. 또 하나 저도 좀 새롭게 본 게 일단 뭐 이건 검찰의 주장과 시각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용전 부원장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를 건너서 방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다. 최측은 통해서 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어서 또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 말고도 쌍방울과의 관계를 좀 알 수 있는 내용도 좀 있어요. 구속영장에. 때는 2019년 5월과 6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이 지사의 방북을 도우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된다.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그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요. 자기 돈이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 그냥 돈을 공짜로 주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영장에 저렇게 적시됐다는 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30대 재벌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김성태 전 회장 같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려운 시절을 막 겪으면서 쌍방울까지 인수한 마당에 내가 30대 재벌의 총수가 될 수 있는 거냐? 엄청난 희망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동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관련한 방북 관련한 일에 뛰어들었겠죠.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성태 모르고 이화영이 한 거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도
김성태하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성태는 왜 그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 북한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예. 지금 영장에 적시된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예. 결국 돈을 준 그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더 큰 그룹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말이 핵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30대 재벌.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쌍방울의 재계 수익가 가장 높았던 때가 1996년 뭐 이제 인수가 되기 전에 5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만큼 글쎄요. 뭐 이 얘기가 정말 검찰의 시각이 다 정황 증거로 맞다면 30대 재벌이라는 말을 들으면 김성태 전 회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다음 화면도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북한과 사업 잘해보겠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 경기도와 쌍방울이 행사를 잘 마무리하겠다. 알겠다. 잘 부탁드린다. 통화 내역도 있다. 이걸 마치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의구심,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백현동을 토착비리 그리고 쌍방울 사건은 정경유착으로 본다. 부패비리 사건이다. 이게 검찰 영장 140페이지가 되는 내용들에 고스란히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